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M+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에이모스가 있을 거고, 뭐 사스나 뭐 리즈렐도 할 수 있나?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은 들어봤을 거예요. 음,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에이모스랑 달리 에이모스는 우리가 이제 막 그림을 그리고 하잖아요.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되긴 했는데 M 플러스는 그런 거랑 달리 이제 프로그램 형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SPSS 보면은 신텍스 작성하는 거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신텍스를 작성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막상 이제 배워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고차원적인 어떤 분석은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확인적 유인 분석, 뭐 경로 모형 분석,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매개효과 검증이나 아니면 조절효과 검증 정도, 그러니까 그 잠재 변수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매크로를 SPS에 사용했잖아요. 그런 프로세스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형도 여기서 이제 코드로 만들어가지고 잠재 변수를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어,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M 플러스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 명령어 체계를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M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은 뮤텐 앤 뮤텐, 린다 뮤텐하고 또 하나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을 받아서 실행을 시키면은 정말 생뚱맞게 정말 허연 창이 하나밖에 안 나요. 제가 지금 요거는 지금 글자를 몇 개 써놓긴 한 건데, 그냥 허연 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써야지만 분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아마 구매를 하면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불인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으로 이제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도 간단한 분석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위 논문을 작성하거나 하는 데는 그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M 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뭐 간단하게 연습해보는 것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이 뭐 돈을 모아서 사도 되고 아니면 교수님한테 하나 사달라 그러세요. 그러면은 뭐 구조방정식 모형이나 이런 것들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는 이제 돈 주고 사긴 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해보세요. 이거는 자, 기본 명령어 체계 중에 첫 번째는 이제 타이틀이에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제목을 달거나 뭐 해당 프로그램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모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첨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도 M 플러스 프로그램에는 한글을 쓰면 안 되는데 이 타이틀만큼은 한글을 써도 돼요. 그래서 타이틀 땡땡 되어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써도 이제 뭐 분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신텍스라든지 코드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짠다고 했을 때는 음, 파일 이름에다가 이제 이게 무슨 분석이다라고 써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이게 지금 뭘 위한 분석이고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확인적 저는 이제 보통 뭐 CFA 아니면 뭐 패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히 적어 놓거든요. 이게 무슨 분석이다, 뭐 어떤 변수가 들어갔다, 뭐 이 정도로 이제 간단히 적어 놓는데 한 줄의 첫 칸부터 80자를 넘지 말아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M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그 SPSS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0메가 정도 되는데 M 플러스는 30메가 정도밖에 안 돼요, 용량이.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어 가볍 가볍고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약간씩의 제한은 있어요. 뭐 여기다가 이제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의 확인적 유무적을 한글로 적어 놓으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파일을 열어봤을 때 이게 뭔지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 그 명령어가 이제 타이틀 명령어고, 뭐 딱히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요 타이틀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요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명령어예요. 데이터하고 여기 있는 그 땡땡이라고 적어 놓으면은 글자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거든요. 뭐 그게 이제 기본 명령어를 이제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M 플러스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파일을 사용을 할 때 어떤 파일을 사용할 수 있냐면은 뭐 CSV나 DAT나 TXT, 그러니까 스페이스나 탭으로 분리된 원자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SPSS도 보면은 이제 엑셀에서 불러올 수가 있잖아요. 엑셀에서 불러와가지고 뭘로 바꿔요? .sav라고 하는 파일로 바꾸죠. 그것처럼 그 M 플러스에서도 우리가 데이터를 부를 때 확장자가 CSV, DAT, TXT 이런 식으로 된 것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그 텍스트 파일보다는 CSV 파일을 좀 더 선호해요. 여기 이제 엑셀에서도 익히고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된 그걸로 보면은 데이터 관리하기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CSV 파일을 사용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데이터를 입력할 때 원자료뿐만 아니라 뭐 공분사행렬이나 상반행렬도 자료로 입력할 수가 있는데 뭐 우리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고, 이런 것도 입력할 수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M 플러스 인풋 파일과 데이터 파일은 같은 폴더에 있는 것이 좋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지금 파일 이름이 mptxt1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파일 이름이 mptxt1.inp라고 되어 있는 인풋 파일.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쭉 코드를 작성하는 파일이에요. 얘를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분석을 눌러야지만 이제 분석이 되는데, 요 inp 인풋 파일과 데이터 파일이 같은 폴더 안에 있을 때 이 파일이라는 명령어를 파일 equal data.csv 라고 적으면은 그냥 바로 읽힌다는 거죠. 얘를 만약에 이제 데이터 파일이 다른 데 있다, 다른 폴더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파일은 c 땡땡 해가지고 뭐 내 PC, 그다음에 문서, 그다음에 테스트, 그다음에 데이터.csv 이렇게 모든 경로를 전부 다 적어줘야 돼요. 이런 귀찮은 거를 안 하려면은 그냥 한 폴더에 데이터와 그 인풋 파일을 같이 넣어 놓으면은 분석할 때 이제 코드 짜기가 훨씬 더 편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CSV 파일에서 우리가 이제 M 플러스 데이터를 부르고 이제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자나 빈칸이 없어야 돼요. 문자나 빈칸이 없어야지만 분석이 잘 돼요. 빈칸 같은 경우에는 미싱 같은 거죠. 미싱도 우리가 나중에 처리하는 방법을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볼 거고, 문자가 없다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 이게 이제 변수 이름이 지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 이름 없이 숫자만 다 있어야 돼요. 변수 이름 같은 것들, 우리가 엑셀에서 처음에 SPSS 파일 부를 때는 엑셀 맨 첫 칸에다가 변수 이름 다 적어 놓으면은 SPSS는 바로 그게 이제 불러지잖아요. 변수 이름으로. 근데 이제 M 플러스에서는 그 변수 이름을 넣으면 안 돼요. 넣으면 안 되고 문자가 있으면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따로 지정을 해 줄 거예요. 그 밑에 베리어블 명령어에서. 아무튼 이제 데이터 항목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사용할 데이터를 부르는 거예요. SPSS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그 파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클릭을 하면은 파일을 부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SPSS는 클릭으로 파일을 부르는 거를 M 플러스에서는 파일 equal 데이터 점하고 CSV 한 다음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꼭 찍어주고, 세미콜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게 이제 데이터 부분이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실습 그 시간에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데이터를 어떻게 부르고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본 명령어 체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어블. 요것도 이제 필수 명령어인데, 베리어블에는 이제 네임즈랑 유즈 베리어블, 그 다음에 미싱, 뭐, 이런 명령어들이 있어요. 하위 명령어들이 있어요.
네임즈는 읽어드린 자료에 속한 변수들의 이름을 부여해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파일에는 문자나 빈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변수명을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names라는 하이, 베리어블의 하이 명령어를 이제 작성을 해줍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SPS 파일 보면은 지금 id, x, y, m1, m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들이 쭉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SPSS는 따로 우리가 변수명을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돼요. 네, 엑셀에서 아니면 다른 데이터에서 부를 때 변수들이 맨 위에 있는 그 행에 있는 게 변수명이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게 자동으로 불러지는데 우리가 CSV 파일에는 텍스트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숫자만 다 있는 거거든요. 숫자만 다 있기 때문에 엠플러스에서는 이 데이터 변수명을 일일이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names에다가 어떻게 써주냐면 여기 이제 샘플 있죠? id 한 칸 띄고 x 한 칸 띄고 y 한 칸 띄고 m1 한 칸 띄고 m2 한 칸 띄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은 첫 번째 있는 게 id고 두 번째 있는 게 x고 뭐 세 번째가 y고 네 번째가 m1이고 다섯 번째가 m2다 라고 하는 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들 때 엑셀에서 갖다가 붙이면은 그대로 이제 네임즈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곧 나중에 실습할 때 어떤 식으로 붙이는 게 더 편한지 그걸 이제 알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se variable이라고 하는 거는 명령등 자료 중에 분석에 사용될 변수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use variable이라고 치고 요거 이제 프로세스인데 우리가 갖고 온 불러온 데이터에는 id부터 시작해가지고 m2까지 총 5개의 변수가 들어가 있죠. SPSS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x랑 y랑 m1 하나씩만 빼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m+s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석할 변수만 빼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이제 use variable의 x, y, m1.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SPSS에서 화살표로 이렇게 클릭하고 집어넣는 게 use variable에서 이렇게 x랑 y랑 m1 요 세 개만 분석에 사용하겠다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게 use variable이에요. 그러니까 뭐 names에서 각각의 변수들의 이름을 입력하고 use variable에서 내가 분석에 사용할 변수들을 선택을 하는 게 이렇게 variable의 하위 명령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missing 같은 경우에는 결측치를 나타내는데 지정하는 건데 SPSS 보면은 이제 이 밑에 데이터 보기 말고 변수 보기 있죠? 변수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결측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결측값을 지정을 했을 때 우리 보통 잘 사용하지 않는 숫자들을 갖다가 이제 결측값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999로 입력을 하고 999로 코딩된 건 전부 다 미싱으로 처리를 해라 라는 의미가 이렇게 돼요. all 가로하고 999. 만약에 이제 뭐 다른 변수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진 않는데 의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갖고 사람들이 이제 결측치를 갖다가 자기 멋대로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니까 의학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수집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싱이라고 하는 개념이 누구는 마이너스 999이고, 누구는 마이너스 1이고, 누구는 마이너스 4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SPSS에서도 999 한 값뿐만 아니라 다른 값들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미싱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M+S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미싱의 숫자를 적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논문을 쓸 때는 나 혼자 데이터를 모으고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보통 미싱은 한 가지 숫자로 지정을 해놓고 분석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빈칸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싱, 빈칸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고 요렇게 이제 명령어를 지정을 해줄 때는 equal이나 r 요걸 이제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요거를 다른 방식으로 쓰면은 names are 약간 이제 영어 문법이랑 좀 비슷하죠.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는 것처럼 names are 땡땡땡땡 한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고 use variable are 땡땡땡 뭐 찍어준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고 missing 해주고 세미콜론 찍어주고 세미콜론 찍어주는 걸 이쯤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보다 이제 계산 능력은 굉장히 빠를지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굉장히 멍청해요. 얘네들은 어쨌든 프로세스 속도가 빠른 거지
우리가 입력한 대로만 이제 실행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항상 마침표를 찍어줘야 돼요. 어디까지가 이런 명령어를 실행하는 구간이다라고 하는 걸 찍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이라든지 뭐 R이나 아니면 파이썬이나 아니면 이제 M+도 비슷하지만 신텍스를 짜거나 이제 코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침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M+를 배웠을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스펠링, 오타, 두 번째로는 이 세미콜론 찍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컴퓨터는 멍청하기 때문에 자, names라는 명령어가 그 variable이라고 하는 기본 명령어에서 names라고 하는 하위 명령어가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변수 지정이다라고 마침표를 딱 찍어주는 게 세미콜론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들만 잘 주의하면은 분석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베리어블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디파인은 그냥 좀 건너뛸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에는 뭐 그렇게 크게 그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다양한 명령어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복잡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analysis라는 기본 명령어는 분석 모형을 지정해주고 모수 추정 방식을 이제 지정을 해줘요. 그 밑에 이제 하위 명령어들이 이제 뭐 type이라고 하는 하위 명령어가 있고 estimator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고 여기 나오는 있는 것은 iteration, 뭐 bootstrap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어들이 있어요. 뭐 type은 분석하고자 하는 통계 모형을 지정해주는 건데 type을 그냥 안 써주면은 그냥 구조방정식 모형을 한다라고 디폴트예요. 그게 M+에서는. 근데 만약에 type equal EFA라고 하면은 이거는 탐색적 유음석을 하는 거다. 뭐 mixture라고 하면 혼합 모형을 하는 거다. to level이라고 하면은 멀티 레벨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조 방정식 모형 하는 거니까 타입은 안 써주고 이스티메이터의 추정 그 방식 같은 것들을 변경을 해줘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최대 우도법,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쓰는데 요거는 디폴트예요. 안 써줘도 그냥 ML법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다른 추정 방식을 사용하고 싶다. 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이게 완전 정보 최대 우도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추정 방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한테는 크게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밑에 있는 예시는 뭐냐면 우리가 요거 언제 요거 이터레이션이랑 부트스트랩은 언제 쓰냐면은 간접효과. 간접효과 저걸 할 때 간접효과 실내 구간 추정을 할 때 부트스트랩 몇 번을 하느냐 이런 거 프로세스 매크로 보면은 가장 맨 밑에 부트스트랩 횟수가 이제 5,000번이나 10,000번이나 20,000번이나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잖아요. 부트스트랩을 갖다가 이제 5,000번이 아니라 10,000번, 뭐 20,000번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은 몇 번 반복 추출하느냐 뭐 요걸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나중에 실습할 때 한번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바뀌는 부분이 여기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모델이라는 명령어인데 이 모델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검증하고자 하는 모형을 기술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놓긴 했는데 M+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림을 그릴 수는 없고 요거 우리 예시를 들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데 변수, 그 다음에 관계의 성격, 그 다음에 변수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관계의 성격은 by, on, with 세 명령어로 그 변수의 관계나 성격 같은 것들을 기술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잠재 변수와 잠재 변수의 관계는 on 아니면 with 요걸 쓰고 측정 변수와 잠재 변수의 관계는 by 아니면 on 요걸로 하고 측정 변수와 측정 변수의 관계는 on 아니면 with 요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by 같은 경우는 어떤 위계가 있는 위계가 있는 변수끼리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에이모스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그리고 클릭 해갖고 밑에 있는 측정 변수 같은 것들을 이제 쭉쭉쭉
생성하게 해가지고 요거 이제 복사해갖고 이렇게 돌리고 여기다 갖다 놓고 이것도 복사해갖고 돌려서 여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코베리언스 뭐 해가지고 쭉 화살표 만들고 뭐 이러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번거로워요. 제가 에이모스를 안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저는 클릭 여러 번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워드나 이런 것들 한 문서 작업할 때 마우스로 클릭 하는 게 이제 하는 것보다 그냥 단축키를 써가지고 표 만들고 하는 게 속도도 더 빠르고 편해지는 어떤 그런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그런 수준이 오르는데, 자, 아무튼 M 플러스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변수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어떻게 코드를 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거 있죠? 요거.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 지금 화살표가 어떻게 해서 양방향 화살표가 돼 있죠? 일반적으로 잠재 변수하고 측정 변수랑 관계를 기술할 때는 by라고 하는 명령어를 씁니다. 저는 대문자로 쓰긴 했는데, 실제로 코딩할 때는 저는 이제 다 대문자로 써요. M 플러스는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해요. 어차피 분석하면은 여러분들이 소문자로 썼다 하더라도 전부 다 대문자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소문자 구분 안 한다는 거, 그거만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측정 변수와 잠재 변수의 관계를 by로 하고, 이 잠재 변수와 잠재 변수와 관련성을 이제 with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있는 거를 on, 요걸로 기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변수와 변수 사이에 by와 on과 with 이 세 개를 사용해 갖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델, 여기는 이제 얘를 갖다가 1번 그림이라고 하고 얘를 2번 그림이라고 할게요. 1번 그림을 갖다가 코드로 나타내면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A는 A1, A2, A3, A4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거고, 자, 이렇게 기술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네임즈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A1, A2, A3, A4 다음에 B1, B2, B3, B4 그 다음에 C1, C2, C3, C4 이런 식으로 네임즈에 있어야 되고 유즈 베리어블에 동일하게 얘네들이 요 밑으로 같이 복붙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는 A1부터 C4까지 쭉 있고 그러니까 내가 불러온 파일은 이렇게 A1부터 C4까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A1부터 C4를 다 사용해가지고 사용할 거야. 그리고 각각의 잠재 변수 A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A1부터 A4까지, 잠재 변수 B는 B1부터 B4까지, 잠재 변수 C는 C1부터 C4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 놓고, 다음에 이제 여기는 with가 있는데 with는 왜 안 써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M 플러스에서 잠재 변수끼리의 그러니까 그 관련성은 with는 디폴트로 그냥 안 써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좀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잠재 변수끼리의 관계 혹은 잠재 변수와 측정 변수의 구조적인 어떤 관계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각각의 잠재 변수만 이런 식으로 그려 놓으면은, 써 놓으면은 알아서 확인적 요인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한 다음에 뭐예요? 경로 모형 검증을 하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거, B에서 C로 가는 거, A에서 C로 가는 거,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땐 여기다가 뭘 적냐면은 요거는 순서가 있어요. B on A, 그 다음에 C on B, 그 다음에 C on A,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앞으로 오고 쏘는 게 뒤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B에서 C로, A에서 C로. 그러니까 받는 게 앞에 오고 쏘는 게 뒤로 간다. 요거만 이제 기억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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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면은 뭐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잠재 변수 A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B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C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잠재 변수끼리의 관계는 화살표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경로 모형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개효과 검증 같은 경우 이렇게 한 다음에 뭐예요? 부트스핑 해가지고
뭐냐, 간접효과 검증하잖아요. 뭐 그럴 때 이제 어널리시스에다가 아까처럼 이터레이션 2000, 부트스트랩 5000,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나중에 이제 그 얘기할 건데 모델 인다이렉트라는 명령어를 쓰고 여기다가 이제 C, IND, 뭐 A 이렇게 하면 A에서 C까지의 인다이렉트 이펙트를 이제 구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해주면은 간접효과 그 유의성이 이제 검증이 되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실습할 때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어쨌든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매개 효과라든지 조절 효과 정도는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M+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아웃풋. 아웃풋은 결과에서 보고되는 것들을 지정을 해줘요. 뭐 변수의 개수, 사례수, 자유도, 뭐 평균, 공분사한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다 기술을 해주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모형 적합도 지수가 산출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카이, RMSEA, 그 다음에 이제 CFI, TLI, SRMR, 그 다음에 이제 AIC하고 BIC도 어떻게 계산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제시가 되고,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P값 같은 것도 다 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지수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아웃풋에 보면은, 이렇게 샘플 스태티스틱스가 기본적인 기술 통계 부분이고, 스탠더다이즈드가 이제 표준화 개수가 나오는 거고, 모드 인다이시스하고 all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수정지수를 이제 산출해주는 명령어예요. 안 쓰면은 수정지수가 나오진 않아요. 요건 이제 모형을 수정할 때 어떤 걸 수정하는 게 훨씬 더 좋냐? 요거를 알기 위해서 수정지수를 이제 산출하는데, 에이모스에서도 이 수정지수가 산출이 되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M+에서 보는 게 조금 더 편해갖고 M+가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요것도 이제 수정지수를 산출할 수 있고, 부트스트래핑 신뢰 구간은 이제 그 명령어가 따로 있어요. C, INT, C 인터벌 한 다음에 부트스트랩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써주나? 이렇게 써주면은 요 부트스트랩 신뢰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간단하게 명령어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M+를 구해가지고 혹은 구할 수 있다면은 혹은 가지고 있다면은 기본 뭐지? 기본 폼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편해요. 저도 그런데 뭐 지금은 좀 익숙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외워서 쓸 때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타이틀, 데이터, 베리어블, 디파인, 어널리시스, 모델, 아웃풋, 뭐 기본 명령어들, 그 다음에 네임즈, 유즈별 요걸 이제 기본 타이틀로 하나 디폴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뭐만 바꾸면 돼요. 분석을 할 때마다 네임즈, 유즈 베리어블, 뭐 미싱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만들 때부터 999로 그냥 다 해놓든가 그렇게 해놓으면은 걔만 불러가지고 뭐만 바꾸면 돼요. 네임즈랑 유즈 베리어블 데이터 파일 이름 바꿀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이름, 모델 코드, 모델 모형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적어줬던 거, 요것만 이렇게 쭉쭉 바꿔주면은 반복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물론 저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뭐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은 학위 논문 쓸 때 혹은 논문 쓸 때 여러 번 분석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디폴트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해보면은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M+는 하루에 딱 5시간 5시간만 연습을 하면은 날 잡고 하루 맥시멈 5시간만 연습을 하면은 웬만한 건 다 할 수가 있어요. M+를 만약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그 이화여자 대학교 김수영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M+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해인가? 하여튼 그 약간 남색 표지책인데 그 책이 M+를 활용하는 어떤 M+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작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쉽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M 플러스를 좀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제 그 책을 보고 구조 방식 모형하고 M 플러스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화여대 대 김수현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자 하면은 제가 이제 뭐 모델 엑서사이즈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런 그림을 보고 요거는 제가 에이모스에서 그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복붙을 한 건데 이런 모형들을 가지고 코드를 한번 짜보는 것도 괜찮아요. 제일 끝판왕.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맘대로 만들어 놓은 모형이긴 한데 뭐 이 모형 같은 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요거 코드를 짜게 되면은 모델 땡땡 하고 A, I, A1, A2, A3 땡땡 그 다음에 B, I, B1, B2, B3, B4 땡땡 그 다음에 C, I, C1, C2, C3, C4 땡땡 그 다음에 D, I, D1 쭉 해서 D8까지 한 칸씩 띄워주면 돼요. 자, 요렇게 하면은 뭐예요? 각각의 A, B, C, D 잠재 변수가 그려진 거예요. 그려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쓸 때 C가 A랑 B에서 받죠. 그러면은 받는 게 앞에 오고, on A. 띄고 B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C가 어디서 받냐? A 띄고. 아니면 이제 C, on B,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로 나눠 써도 되고, 처음에는 헷갈리니까 다 선을 하나씩 그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 on, 여기 A에서도 받고, C에서도 받고, B에서도 받잖아요? 그러면 A, B, C, 땡땡. 여기다 이제 뭐 두 줄로 써주고 싶다? 그러면 C, on, A, B.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두 줄이면은 여기 있는 선들은 전부 다 그려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그리는 순서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M 플러스는 이제 분석을 할 때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리는 순서는 뭐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기본 명령어들 있잖아요. 기본 명령어는 순서를 지켜야 되겠는데 모델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뭘 먼저 그리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잠재 변수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기술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잠재 변수 먼저 확인형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경로 분석한다. 그 다음에 간접 효과든 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M 플러스의 어떤 기본 명령어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엑서사이즈들을 모든 엑서사이즈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한번 그려놓고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형들을 그려놓고 그거를 이거 코드로 바꾸는 거를 이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M 플러스를 배울 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으니까 뭐라 그랬나 한번 이제 좀 속는 셈 치고 뭐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에이모스로 해와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러면 이제 지도 교수님 말 따라야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도 배우고 뭐 교수님한테 알려줘도 되잖아요. 알려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프로세스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M 플러스 아웃풋이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웃풋 나오는 게 SPSS 그냥 아웃풋 출력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표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프로세스를 몇 번 해봤다면은 프로세스에서 출력되는 것처럼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프로세스가 익숙하면은 M 플러스가 굉장히 익숙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에이모스가 되게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해서 M 플러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재밌게 구조방식 모형을 분석하고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편해갖고
에이모스는 할지 말지 지금 고민이에요. 저도 굉장히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그 메뉴 같은 것들 다 까먹어서 일단은 화면을 보면 좀 기분이 나빠요. 에이모스는 막 뭐 여러 가지 눌러야 되는 게 귀찮은 게 되게 많아갖고. 자, 아무튼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나게 됐는데 한번 M 플러스 테스트 버전이나 트라이얼 버전 그걸 한번 다운 받아가지고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입력을 해보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황희직 요인 분석하고 뭐 여러 가지 고주방정식 모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M 플러스에서 파일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부르는지 실제로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